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수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다한 흡수 통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 사회 안에 흡수 통일의 망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 통일이나 박정희의 유신 독재, 신군부의 한민족 공동체, 이명박의 비핵 3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모두가 흡수통일론입니다. 흡수통일론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남한에 의해서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켜 세운 것들이 뭐냐? 김대중 정권 당시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을 해서 그때 햇볕 정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궤변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소련과 그리고 동굴아파 사유지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북한을 살려먹은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만약에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한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흡수통일을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6.25 때 소련군이 북한군을 고문단을 파송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일부 소련군이 북한군과 함께 남침을 했죠. 그러나 남침을 했을 때 주력군은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엔군이 치고 올라갔을 때 마지막 북한을 살려준 나라가 중국이에요. 모택동 아들까지 이 남북전쟁에 개입해서 결국 모택동 아들이 죽습니다. 무려 100만에 가까운 군대가 이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합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남한에 의해서 북한의 흡수통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정권이 완전히 망해서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주한미군과 국군이 북으로 올라가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 동북 삼성에 북한군이 어마어마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줄 잡아서 한 30만 됩니다. 북한에 병거가 있게 되면 그 30만 되는 군대가 일거에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북한으로 진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한미군과 이 국군이 북한 접수합니까? 이런 사실 하나도 제대로 국민들에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보수 언론과 종편은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흡수통일이 가능하겠다는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김일성 죽을 때도 곧 통일될 것 같이 떠들었습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흡수통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의 후견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압박하니까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그런 논의를 보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압박을 가해라. 그래서 지금 모든 환경봉 끊고 관광객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원유 끊으면 3개월 못 버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살려준 게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의 키는 기분 나쁘지만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 남북의 분단이 누구 때문에 됐습니까? 2차전의 승전국이 미국과 소련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파트너가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남북의 평화적 교류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도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국과 군사적으로 완전히 동맹을 맺고 그것이 완전히 손을 잡게 되면 이제 미국이 핵무기 때문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든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옵션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회담하고 나서 우리가 북핵 문제 나름대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유보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북한을 향해서 세게 지금 압력을 가는 겁니다. 흡수통일론자들의 위대한 착각은 중국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에서 한국의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은 미국이 중국의 압력을 강하고 중국이 북한의 압력을 가해서 남북 간이 평화적 테이블로 나오는 그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나 국회나 그 어떤 국가 권력기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거는 국가적 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더욱 언론에 종사한 사람들이 이거를 직시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흡수통일론자들은 그 살자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 고쳐 먹어야 됩니다. 흡수통일 불가능합니다.